네, 저는 디자이너용 소프트웨어 프로토파일을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 CD의 김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 그 키노트에서 양성환 리더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랑 이제 구글에서 디자이너로 일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테크 및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개발자들만 되게 오시는 그런 행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개발자로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쭈쭈바 가격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좀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B2B 세일즈가 정말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뭐랄까요, 그 진흙탕에서 구르는 듯한 그런 경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B2C랑 많이 다르지는 않는 부분도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느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가감 없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발칙한 얘기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2014년 12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 달에 상용화를 했고, 그때는 이제 개인 버전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올해 1월에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정식 출시를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인디비주얼하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중간에 있는 이제 팀 플랜이라는 걸 출시를 해서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제품이 어떤 건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왜 이렇게 세일즈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토파이는 인터랙티브한 디지털 아이디어를 이제 코딩 없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디자이너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자한테 쉽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은 정적인 화면을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프로토파이는 움직이는 그런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프로타이핑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인터랙티브한 프로타입을 코딩 없이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툴이고요. 저희 몇 군데 이제 고객사들이 프로토파일을, 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실까요? 네. 이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이제 서피스 듀오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두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을 시뮬레이션 해보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긴다던가 아니면 풀 스크린으로 만들었다던가 이런 거 할 때 시뮬레이션 해보고 테스트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툴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제 크롬 디자인 팀이라던가 아니면 픽셀 카메라 UX 팀이라던가 뭐 다양한 팀들이 이제 쓰고 있고, 되게 저희는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게 최근에 출시된 크롬 OS는 저희 프로토파이로 모든 인터랙션을 이제 프로타이핑을 했고요. 그리고 닌텐도라던가 뭐 고프로, 최근에는 자동차 회사들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차 안에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있고 핸들에 이제 버튼이라던가 이제 공조기 쪽에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 간의 연동, 그 하드웨어의 연동,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 툴을 쓰고 계시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를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인디비주얼 플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팀 플랜은 소규모 팀 10명 미만의 이제 작은 회사들, 뭐 디자인 에이전시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스타트업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뭐 큰 회사기는 한데 우리는 팀을 여러 개 쓸래 이렇게 사용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보면은 인디비주얼 플랜이랑 팀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플랜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크고 뭐랄까요, 그 회사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가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계약 베이스로 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플랜의 관계를 좀 본다 그러면 인디비주얼 플랜은 뭐랄까요, 엔트리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에서 고객이 이제 구매를 하기 전에도 인디비주얼 플랜을 소규모 팀이 몇 개를 사서 테스트해보고 우리 조직에 맞나 보다, 맞나 틀리나, 혹은 뭐 이거 어떤 부분이 좀 더 개선돼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디비주얼 플랜을 먼저 사시기도 해요. 그리고
팀 플랜을 구매를 하셨다가 팀이 점점 커지면은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은 저희는 팀하고 엔터프라이즈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돼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 B2B 장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회사들이 보면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들 보면은 B2C, B2B 이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엔터프라이즈 세일즈를 잘 해야 하는 그런 미션들을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B2B를 어떻게 하냐 보면 이제 마케팅 사이드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인바운드 세일즈인데 뭐 SEO, 뭐 검색 엔진 최적화하고 뭐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컨텐츠 마케팅 등등등등 되게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마케팅 어떻게 하냐 이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웃바운드 세일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바운드 세일즈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나가서 고객을 물어와서 자 우리 제품 사세요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 구매의 단계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주제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잠재 고객사를 이제 발견하고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신문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특정 고객사를 이제 타겟팅해서 만약에 접근을 하는 경우에 이 회사가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고 어느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 요즘에 이 회사의 CEO가 무슨 고민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협력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뭐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하는 툴이기 때문에 디자이너 컨퍼런스도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토파이잖아요. 그래서 파이여서 이제 빠띠쉐리 복장을 하고 이제 파이 파는 것처럼 이렇게 코스튬 한 적도 있고요. 근데 부끄럽지만 해야죠. 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이제 소셜 네트워킹 파티 가서 명함 주고 받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혹은 뭐 들으셔서 알고 계시는 거랑 생각보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하나 추가해 본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으로 되게 많은 콜드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드인에 프리미엄 계정을 사시면 원하는 사람한테 그 인메일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예, 저희는 이걸로도 세일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바로 아까 이제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채널은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고객들 잠재 고객한테 접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제품 사세요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성공을 돕겠어라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우리 툴을 쓰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기 때문에 너네 이런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고요. 매출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잘 먹히는 건데 경쟁사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도 쓰세요. 이런 메시지. 네,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용 툴이니까 디자이너의 생산성이 이만큼 올라가고요, 프로젝트의 공정률이 이만큼 단축이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개발자가 이렇게 행복해져요라는 메시지를 저희는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대표 있으신가요? CEO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 네, 몇 분 계시네요. 그 보시면 그 스타트업들도 많고 뭐 중견 기업들도 많겠지만 좋은 세일즈 퍼슨을 하이어 해가지고 뭐 잘 세일즈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대표가 하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CEO를 엠퍼시 오피서라고 한번 풀어봤는데 뭐냐면 제품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 대표이사입니다. 그렇죠? 스타팅 멤버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세일즈 포인트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대표가 메일을 보내는 거하고 비즈니스 리드 혹은 세일즈맨이 메일을 보내서 받는 거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겠죠. 그리고 뭔가 그 제품에 대해서 데모하고 뭐 디스커션 하는 자리에 대표가 있느냐 혹은 C레벨
대표가 있느냐, CTO가 있느냐와 뭐 비즈니스 리드 혹은 비즈니스 디렉터가 있느냐 이거랑은 정말 느낌이 달라요. 고객들의 반응도 달라요. 그래서 저는 대표가 가능하면 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B2B 세일즈 전통적으로 B2B 세일즈를 얘기를 하면 디시전 메이커를 찾아야 돼. 누가 의사 결정권자야? 누가 얼마나 들고 있어? 누가 사줄 수 있어?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글쎄요 상사맨들이 하는 일들은 디시전 메이커를 찾으려고 술을 되게 많이 드세요. 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아는 사람하고 술을 먹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랑 얘기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쪽 업계에서는 이런 거 워킹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리 날아다니면서 술 먹기도 너무 힘들어요. 저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는 이제 챔피언을 찾는데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를 했던 방식인데요. 2018년 10월에 첫 번째 컨택을 시작을 해서 거의 1년 걸렸어요. 올해 10월에 이제 그 글로벌 컨트랙을 사인을 했는데 2018년 10월에 어도비 맥스 행사에서 디자이너 한 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토타이핑 툴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마켓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라고 이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자리를 한번 만들 테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는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에 한번 오세요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났던 그 잠재 고객이 뭐랄까요 내부 미더비랄까요 그런 것들 이제 디자이너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저희가 데모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괜찮은데 근데 조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생산성 툴이니까 무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월 했지? 한 2개월짜리 라이센스를 한 60개 정도를 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써보시게 했죠. 근데 또 연장을 해달래요. 안 사고. 되게 눈물 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짜증 나기도 해요. 아니 60개나 풀었는데 2개월짜리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데. 근데 기업 고객을 이렇게 유치하는 거는 좀 더 롱텀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무료로 트라이얼 푸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오래요. 그래서 다른 팀들을 소개를 해주겠대요. 네. 그래서 또 다른 팀들을 만났죠. 그런 다음에 너네 엔터프라이즈 버전 있다면서 그거 갖고 와봐.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무료로 달래요. 더 비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달라는데 다 줬죠. 근데 얘도 또 연장해 달래.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10월에 만나서 거의 1년 동안을 지금 무료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시애틀에 또 몇 번 더 방문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챔피언들이 내부에서 미더블 개최를 해요. 그래서 프로토파이로 내가 이런 거 만들어봤는데 너도 한번 써볼래? 그래서 내부에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해보고 구글도 해보고 하니까 그 조금 뭐랄까요 옵티멀 넘버가 좀 감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이 한 3명에서 5명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구매팀 논의 시작해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첫 번째 챔피언이 확산을 하는데 되게 많이 노력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챔피언 말고 다음 챔피언들은 무슨 일을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케이스를 되게 만들고 이제 뭔가 붐업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구매팀을 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구매팀에 뭐 프로토파이 엔터프라이즈 사주세요라는 리퀘스트가 들어가면 구매팀은 우리 회사에서 이걸 되게 원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챔피언이 하나다 그러면 특정 부서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버짓도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논의할 때 좋은 협상 테이블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챔피언을 찾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쭈쭈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가격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
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은 원래 책정이 돼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쭈쭈바를 팔면 이게 가격이 당연히 비싸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쭈쭈바를 판다면 쭈쭈바를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혹은 쭈쭈바를 구매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얼마만큼의 효용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격이 책정되거든요. 하나씩 본다.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뭐 쭈쭈바를 먹고 힘이 나가지고 3일 걸릴 일을 뭐 3시간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툴 같은 경우는 생산성 툴이기 때문에 이 툴 가지고 생산성이 높아졌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생산성이 높아졌는지를 트래킹을 해서 인건비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제품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불량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로운 점은 회사가 쓰고 싶어하는 돈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버짓이 소프트웨어 버짓, 구매 버짓이 얼마 있다. 그리고 특히 회사마다 회계 연도가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일즈를 해보기 전에는 그냥 다 12월 말이면 다 회계 연도 마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6월이고요. 일본 회사들은 3월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회계 연도가 다르고 회계 연도가 시작을 했을 때 초반에 그 예산을 쫙 풀어서 소프트웨어를 사는 회사가 있고 혹은 회계 연도가 가까워졌을 때 남은 예산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사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회사마다 그 뭐랄까요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게 스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고객이 이만큼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우리 제품은 요 가격에 맞추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구매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저희가 예전에 인디비주얼 라이센스를 처음에 팔았을 때 뭐 10개 이상 사면은 볼륨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구매팀은 당연히 좋아하시는데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볼륨 디스카운트를 일단 한 달 정도 없애봤어요. 근데 매출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볼륨 디스카운트 꼭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해준다고 해서 매출이 확 증가하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매팀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를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구매팀의 KPI는 얼마만큼 할인을 받았느냐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잘 사서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구매팀은 많이 깎으면 KPI 좋은 KPI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객사마다 가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엔터프라이즈 플랜이 예를 들면 이게 100불인데 100불보단 비쌉니다. 100불인데 A사에는 100불 해주고 B사에는 200불 해주면 나중에 얘네 둘이 만나서 알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럴 일이 없고요. 그리고 안전장치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A랑 B랑 이제 구매팀이 친구여가지고 알았다 치더라도 그 나란히 놓고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1년에 뭐 커스터마이징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고객 서포트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뭐 가격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시면 엔터프라이즈 플랜 같은 경우에 완전히 B2B 세일즈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글로벌 리셀러들도 회사에 따라서 다르게 팔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매팀들은 이제 실제로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매팀을 붙잡고 제품 설명을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쓰고 싶은 사람과 이제 구매해주는 사람과의 뭔가 다이나믹스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 쓰는 사람들, 챔피언들은 빨리 쓰고 싶어요. 근데 기한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꼭 필요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챔피언을 통해서 푸시를 하신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만들 수 있도록 리포트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 관리자들은 항상 귀찮아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귀찮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매뉴얼도 잘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 관리자들을 교육해 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 담당자는 그냥 일단 잘 깎아주면 좋아한다. 그래서 처음에 그 가격을 이제 할인할 거를 감안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회사만 그런 줄 알았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독일도 그래요. 다 구매팀은 다 깎아주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구매를 컨트랙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판매 채널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국내에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리셀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팔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초기 단계에선 생각보다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이미 이 제품을 알고 있어서 뭐랄까요, 주문이 되게 활발해요.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들면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크리에이티브 스윗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고객들이 다 알고 있고 이제 가격만 문제인 경우, 이 경우에는 리셀러가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제품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세일즈를 되게 어그레시브하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리셀러가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리셀러들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뭐 10개, 100개의 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제품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이 해외에 있는 그 리셀러를 딱 물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고객사 만났을 때 너네 뭐 우리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써볼래? 이 정도지 뭔가 발벗고 나서주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하시고 싶으시다면 직접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고객이 VIP처럼 느끼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모든 고객이 VIP는 절대 아니죠. 아닌데 느끼도록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직접 대표이사가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얘기하기도 해요. 직접.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제 대표이사 다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고객들이 내가 VIP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다음 버전 기능 개발을 할 때 뭐랄까요, 사용자로부터 그 유저 리퀘스트를 받아요.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리퀘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캔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투명하게 다 고객들이 요청한 기능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보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제 다음 버전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리퀘스트한 게 들어갔어. 그리고 내가 보팅한 게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객들에게 본인이 VIP라고 느끼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인데 글로벌로 세일즈하는 거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매 프로세스라던가 사람들이 구매팀이 생각하는 방법, 혹은 우리의 잠재 고객들이 생각하는 방법, 그들의 뭐랄까요, 업무 프로세스 생각보다 다르진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국산 소프트웨어냐 아니냐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사하고 투자사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고객 같은 경우 저희 고객들도 프로토파이가 한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인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혹은 구글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너는 한국 사람인데 너네 팀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고객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고 얼마만큼 좋은 소프트웨어인가가 중요한 거지, 이게 국산이냐, 그러니까 한국산이냐 아니냐가 전혀 관심 없거든요. 뭐 애플이나 나이키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예, 중국에서 조립하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중국산이라고 생각해요?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해보면 아틀라시안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네, 여기 개발자가 많구나. 네, 아시겠죠? 호주 거잖아요, 호주 거. 네, 10분 양보해서 뭐 아틀라시안은 그래도 영어권이니까 뭐 글로벌리 세일즈 잘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제프레이는 어느 나라 걸까요? 아세요? 어, 모르세요? 의외인데 체코예요, 체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죠? 제프레인이 체코 거랄 거는 아니, 체코에서 나온 것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좋은 소프트웨어를 사서 쓸 뿐이지, 예, 그 물론 이제 특정 뭐 국가 혹은 영어권 국가 이제 여기에 세일즈를 확장을 하실 때는 당연히 그 나라의 언어라던가 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춰졌고 그리고 뭐 팀이 셋업이 됐다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가서 파시면 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제품을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고객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지,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전 질문들을 좀 받아서 제가 좀 봤는데 학연 지원 말고 어떻게 뭐 콜드콜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학연 지원 물론 네, 저는 학연 지원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학연 지원 그냥 출발점으로 삼으세요. 그 제가 구글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해서 이제 창업한 다음에 저는 구글 디자인 팀에 진짜 빠른 시간 내에 잘 팔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했던 디자이너랑 저희 회사 제품을 사주는 사람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네이버에서 일했다고 해서 네이버에 잘 팔 수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 네이버에 속했던 소수의 저랑 핏이 맞았던 그런 동료였던 것뿐이지 이 사람들이 구매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잡히면 그걸로 시작하세요. 학연 지연 따지지 말고 시작하시고 그들한테서 소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B2B에 있어서 가격은 효용 가치가 결정을 합니다. 혹은 고객의 구매력이 좌지우지합니다. 네, 요거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매 프로세스에서 이해관계인들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일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팀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겪은 건데 구매팀이 콕 집어서 얼마로 해달래요. 근데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이건 많이 두 번 디스카운트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맞춰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매팀이 꼭 이 가격에 맞추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챔피언 중에 하나가 되게 호기롭게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사올 수 있어라고 이미 질러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매팀 입장에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 면을 세워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구매 프로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다이나믹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VIP라고 느끼도록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VIP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는 VIP다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쭈쭈바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디자이너용 이제 소프트웨어 생산성 도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뭐랄까요 팁 혹은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그런 뭐랄까요 작은 소소한 팁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성급하게 일반화하다 보면은 쟤네는 저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니까 안 되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왜 저희 팀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고 거기서 조금 교훈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